깊이 심리학자의 하루. 깊은 고대서의 부름.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닙니다. 꿈이 나를 깨웁니다. 새벽 5시 47분. 소리가 아닌 어떤 이미지의 무게감에 의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이미지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했을 때 생기는 특별한 고통이 새겨진 내담자의 얼굴입니다. 깊이 심리학자의 하루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커피나 이메일 확인이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의식에 달라붙은 무의식의 잔재와 함께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깊이 심리학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피하려고 하는 인간 정신의 부분들로 뛰어드는 수년의 과정을 통해 제가 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여정에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깊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 실무를 이끄는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끌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부분들을 어떻게 열어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여러분을 자극하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또는 왜 여러분의 관계에서, 일에서, 삶에서 똑같은 패턴을 계속 끌어당기는지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들을 고통의 원천에서 깊은 자아 발견의 관문으로 변화시킬 도구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침 수행, 무의식과의 만남. 다른 사람의 무의식 내용을 담아낼 수 있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의 것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전문적 필요성입니다. 융은 분석가도 분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도를 그려보지 않은 영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 아침 수행은 융이 능동적 상상이라고 부른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이미지, 감정, 상징들과 의식적으로 소통하는 기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손에 들고 단순히 묻습니다. 오늘 무엇이 알려지고 싶어 하는가? 오늘 아침, 꿈에서 본 이미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밀어내거나 즉시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이 말하도록 놔둡니다. 그것과 대화하며 단순한 잠의 파편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생님인 것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깊이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내면 경험의 모든 면을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아직 통합하지 못한 자신의 부분들로부터 온 메신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제 삶에서 다뤄야 할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제 자신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패턴이지만 무의식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것이 융이 개성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인 사람이 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깊이 있는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내담자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통합을 추구하는 제 자신의 정신면들을 반영해주는 거울 말입니다. 이것이 깊이 심리학에서 개인적 작업과 전문적 작업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무의식에게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 반복되는 꿈들, 지속되는 감정들, 여러분 삶에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내담자 상담, 그림자 통합 목격하기. 오늘의 첫 번째 내담자는 융이 그림자들의 가방이라고 부를 법한 것을 들고 들어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운 자신의 모든 부분들입니다. 사라는 성공한 변호사로 진지한 관계가 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관계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체계적이고 말을 잘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의존성과 취약함을 두려워합니다. 또 그랬어요. 그녀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완전히 바보 같은 일로 마커스와 싸움을 했는데 이제 그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우리의 그림자가 의식적 동의 없이 행동할 때 오는 익숙한 좌절감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깊이 심리학이 다른 접근법들과 다른 점입니다. 행동 수정이나 인지 재구조화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사라의 어떤 부분이 친밀함을 그렇게 두려워해서 진정한 친밀감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연결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함께 융이 개인적 그림자라고 부른 것을 탐구합니다. 이상적인 자아상과 맞지 않아서 거부하거나 부인한 자신의 면들입니다. 사라에게 그녀의 그림자는 의존성, 버림받을 두려움, 돌봄받고 싶은 욕구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병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강한 자신의 이미지와 충돌했기 때문에 지하로 밀려난 인간적 특성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의존성이 적이 아니라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해온 당신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것이라면요? 이것이 깊이 심리학의 혁신적인 통찰입니다. 우리의 증상들은 임의적인 오작동이 아닙니다. 추방된 자신의 부분들로부터 온 목적 있는 소통입니다. 사라의 관계 파괴 패턴은 단순한 파괴적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이 요구하는 취약성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정신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작업하면서 제 가슴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인식, 공명입니다. 이것은 제 아침 이미지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 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사라의 투쟁은 받기는 어려워하면서 끝없이 주려고 하는 제 자신의 경향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이 심리학에서 우리는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위해 필요한 내담자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상담은 사라가 자신의 의존성을 추방하기보다는 그것과 대화하겠다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이번 주 동안 자신의 이 부분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정오의 성찰, 융의 정신지도. 점심시간 동안 저는 종종 인간 정신에 대한 융의 혁신적인 지도를 생각해 봅니다.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물질의 저장소로 본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그것을 창조적이고 보상적인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힘으로 말입니다. 그는 정신을 여러 핵심 구성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자아, 즉 우리의 의식적 자아감, 개인 무의식, 우리 자신의 억압되거나 잊혀진 경험들을 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집단 무의식, 모든 인류와 공유하는 더 깊은 층으로 원형이라고 부른 인간 경험의 보편적 패턴들로 채워진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융의 모델에 대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 틀이 아닙니다. 삶을 위한 실용적 안내서입니다. 매일 모든 상호작용에서 정신의 이런 다른 수준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동료는 당신이 투사한 그림자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꿈은 집단 무의식이 제공하는 안내일 수 있습니다. 깰 수 없는 패턴은 당신의 개인적 삶에서 펼쳐지는 원형적 역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자아 수준에서 그녀는 자신을 독립적이고 강하다고 봅니다. 개인 무의식에는 추방된 의존성과 취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적 수준에서는 돌봄 제공자와 취약한 아이 사이의 역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정신이 균형을 배워야 하는 두 가지 보편적 패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라의 작업이 단순히 관계 패턴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통합입니다. 자신의 강함과 취약함, 주는 능력과 받을 필요를 모두 지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대립되는 긴장을 견디고 둘 다를 초월하는 제3의 길을 찾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여기 앉아서 오전 상담을 되돌아보며
제 자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꿈에서 본 이미지, 사라의 투쟁과 느낀 공명. 그것은 모두 융이 개성어라고 부른 온전함을 향한 같은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긴장들을 피하고 있나요? 배우고 통합하는 대신 선택하려고 하는 자신 안에 어떤 반대 특성들이 있나요? 이것들은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탐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여러분의 관계, 일, 목적 의식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꿈 분석, 무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 오후 상담은 융이 무의식으로부터의 가장 직접적인 소통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것과 관련됩니다. 꿈입니다. 기업 임원인 마이클은 몇 달 동안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있는데 집이 물에 잠겨 있고 물이 계속 올라오는 동안 중요한 서류들을 구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깊이 심리학에서 우리는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과 대화합니다. 꿈은 풀어야 할 퍼즐이 아니라 나눠야 할 대화입니다. 무의식은 상징, 이미지, 감정의 언어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어들은 동시에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어서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진리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대해 말해보세요. 제가 마이클에게 묻습니다. 그가 묘사하면서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합니다. 더 부드럽고 더 취약해집니다. 그 집은 그의 내면 세계, 그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홍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 신중하게 구축한 전문적 정체성을 압도할 위험이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가 구하려는 서류들은 그의 자아의 애착들을 나타냅니다. 성취, 명성,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꿈은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태로는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의 홍수는 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씻어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의 갱신 시도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개성화 이미지입니다. 자아는 종종 무의식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제한된 자아 개념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명백한 혼란들이 실제로는 초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크고 더 진실한 존재 방식을 향해 정신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꿈과 함께 작업하면서 마이클은 홍수 감정들이 임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그의 최근 승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상치 못한 부적절감과 가면 증후군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무의식이 그를 홍수로 덮는 것은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취약한 감정들을 그의 전문적 능력과 통합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마이클은 더 이상 홍수를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그것이 자신을 더 통합된 자아감, 전문적 성공과 인간적 불확실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으로 이끌도록 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어려운 감정들과의 제 자신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나타나고 싶어하는 것에 변화시키는 힘을 신뢰하는 대신 제 정체성의 중요한 서류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자주 노력하는지요. 이것이 깊이 심리학의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우리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 그림자 작업, 심리학자의 여정. 업무일의 끝이 심리적 작업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렌즈를 내면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치유자는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탐구하지 않은 영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그림자 작업이 사치가 아니라 윤리적 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상담들이 익숙한 내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침 꿈에서 본 구원자 역학, 사라의 투쟁과 느낀 공명, 마이클의 꿈에서 홍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주의가 필요한 제 자신의 정신 속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기와 함께 앉아서 융이 우리에게 묻도록 가르친 질문을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답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답례로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하면서 개인적 관계에서 과도하게 주고 있었다는 불편한 인식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이 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부정적 특성이 아니라 무의식적일 때 배후에서 제 삶을 운영하는 제가 거부한 자신의 부분들입니다. 제 그림자는 제 자신의 의존성, 돌봄받고 싶은 욕구, 끝없이 유능한 것 외에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들을 상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만들므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둠은 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직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신의 부분들입니다. 제 의존성은 성격상 결함이 아닙니다. 도움과 치유의 역할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림자로 밀려난 인간적 특성입니다. 작업은 이런 특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고 받는 것이 제게 어떤 모습일까요? 모순으로 보지 않으면서 주는 능력과 받을 필요를 어떻게 모두 지닐 수 있을까요? 이 통합 작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이전에 무의식적이었던 자신의 부분들을 만나고 온전함을 위한 우리의 능력을 확장할 새로운 기회들이 옵니다. 이것이 융이 개성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완벽함의 최종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히 우리 자신이 되는 지속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이 작업의 순환성에 놀랍니다. 제가 자신 안에서 통합하고 있는 바로 그 특성들이 제 내담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이 심리학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간 만큼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저녁 통합, 온전해지기. 저녁이 다가오면서 제가 깊이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참여합니다. 의식적 통합. 이것은 단순히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내용의 다양한 실들을 적극적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명상에 앉지만 어려운 내용을 초월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대립물들의 긴장을 견디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급한 해결 없이 겉보기에 모순되는 경험의 면들이 의식 안에서 공존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 강함과 취약함 사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 우리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긴장이었습니다. 한쪽이나 다른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대신 둘 다를 동시에 지니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작용하는 초월적 기능입니다. 어떤 양극성의 양쪽 면을 모두 존중하는 제3의 길을 찾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의식적 긴장의 공간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정확히 해결책은 아니지만 복잡성을 단순성으로 무너뜨릴 필요 없이 복잡성을 지닐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치유자로서의 제 역할과 치유에 대한 제 필요가 대립물이 아니라 같은 온전함의 상호 보완적 면들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융이 자기, 셀프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한된 관점을 가진 자아가 아니라 연민으로 우리의 모든 모순들을 담을 수 있는 정신의 더 큰 조직 원리입니다. 자기는 우리의 인간적 투쟁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그것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을 제공합니다. 오늘 제 내담자들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의존성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사라, 홍수 감정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마이클, 그들의 개별적인 개성화 과정들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봅니다. 의식적 통합의 이 작업을 하는 각 사람은 인간 의식의 집단적 치유에 기여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깊이 심리학의 가장 깊은 통찰일 것입니다. 개인적 치유와 집단적 치유는 분리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하는 모든 그림자, 철회하는 모든 투사, 의식적으로 만드는 모든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 자체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하루는 시작했던 것처럼 끝납니다. 이 작업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그래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말입니다.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입니다. 깊이로의 부르심. 잠들 준비를 하면서
내일이 깊이로의 자신만의 초대들을 가져올 것임을 알면서 이 작업이 왜 중요한지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든지 떠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원리들은 단순한 치료 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방식들입니다. 어려운 감정들을 적이 아닌 메신저로 보기 시작할 때, 자극하는 것들을 자신의 거부한 내용의 투사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단순히 제거하려고 하는 대신 꿈과 증상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융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비극이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 우리의 살지 못한 삶,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 통합되지 못한 그림자들이 배후에서 우리 삶을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의식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든 조건화와 기대의 층 아래 진정으로 우리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그림자 내용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무의식적 패턴들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판단 대신 호기심으로 자신의 이런 면들을 만날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투쟁들을 자신의 부서짐의 증거가 아니라 온전함으로의 초대로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이것이 깊이로의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성을 초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꿈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자극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그들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서둘러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긴장들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깊이 심리학이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치료사의 사무실이 아니라 투쟁하고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 제공할 것과 같은 연민으로 자신을 만나기로 선택하는 조용한 순간들에서 말입니다. 무의식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알려지고 싶어 하나요? 어떤 그림자가 통합을 추구하고 있나요? 어떤 꿈이 여러분의 관심을 부르고 있나요? 온전함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은 이런 질문들을 묻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깊이 심리학자가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항상 자신의 영혼의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용기 있는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깊은 곳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답하시겠습니까?